나 암이라고. 나 곧 죽는다고. 침이나 한방약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설마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해?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죽음을 앞둔 27세 독일 간호사. 신장투석을 해야 하고 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저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한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살고 싶으면 한국으로 와. 네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독일 의사들이 포기한 그녀를 한국 의료진은 단 한마디로 바꿔놓습니다. 암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는 항상 논리를 믿었어요. 과학을 믿었고 사실을 믿었죠. 제 이름은 이졸데예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됐죠. 매일 바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차트를 확인했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고 기적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의학, 지식, 그리고 노력만이 있을 뿐이었죠. 인생이란 원래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논리적인 것. 밤샘 근무가 끝난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털썩 앉아 차가운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죠. 한국에 관한 다큐였어요. 성형수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역시 중얼거렸어요. 한국 하면 성형밖에 없지. 몇 분 더 보니 젊은 여자들이 화려한 병원으로 들어가고 의사들이 코와 턱선을 다듬고 있었어요. 다큐에서는 한국을 세계 성형수도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예쁘게 만들어줄 순 있겠지. 근데 생명을 살릴 수는 있어?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덮었어요. 내게 한국은 그저 외모에 집착하는 나라였어요. 아이돌, 스킨케어, 성형, 화장품은 잘 만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의학, 진짜 과학, 유럽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믿었죠. 나는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는 자신 있었고 내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긴 시간 일하면서 쉬지도 않았고 언제나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했죠. 규칙을 따르고 시스템을 믿었어요. 감정에 휘둘리는 일은 없었어요. 이졸대 휴가 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동료들이 자주 말했어요. 넌 일중독이야. 난 괜찮아. 항상 같은 대답이었죠.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항상 피곤했어요. 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팠죠.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간호사는 원래 힘들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래도 무시했어요. 강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으니까. 강한 사람은 그냥 계속 버티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버텼어요. 그러다 결국 버틸 수 없게 된 날이 왔죠. 그날도 평범한 근무였어요. 병원은 늘 그렇듯이 바빴어요. 나는 빠르게 움직이며 링거를 확인하고 약을 나눠주고 차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 너무 갑작스러워서 손에 들고 있던 클립보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옆구리를 움켜쥐었어요. 뭐지? 깊게 숨을 들이마시니 통증이 조금 사라졌어요. 아마 너무 빨리 움직였나 보죠. 단순한 경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일했어요. 몇 시간 후 다시 통증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겨우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졸데, 괜찮아? 의사가 나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응,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난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바닥에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뭔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죽을 것 같은 통증.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날카로운 옆구리의 통증이었어요. 몸이 축 늘어지고 마치 에너지가 싹 빠져나간 기분이었죠.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이졸데 옆을 보니 의사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 뒤에서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뭔가를 적고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쓰러졌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검사를 진행했는데 얘기할 게 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난 직감했어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의사는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 모니터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졸데 신장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내게 주먹질하듯 날아왔어요. 내 신장이 망가진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아직 27살이에요. 나는 간호사고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일은 너무 많이 했어도 병에 걸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했어요. 종양이 있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암이라니 암. 내가 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아니야, 아니. 그럴 리 없어.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전화가 계속 왔어요. 나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약하게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또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겠지. 내 몸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또 다른 소식이겠지. 또 한 번 내게 돈을 청구하려는 전화일 수도 있고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졸대? 나는 눈을 깜빡였어요. 민지? 오랜만이었어요. 몇 년 만이었죠. 우리는 젊은 간호사 시절 베를린에서 열린 의료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민지는 정말 어른스럽고 현명하고 똑똑했어요. 우린 금세 친해져 소개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 의사가 되었고 나는 독일에 남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죠. 이졸대 내 소식 들었어. 민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아? 무슨 일이야? 나는 침을 삼켰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 안 괜찮아. 내 신장이 망가졌고 암일 수도 있어. 나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말해야 할까?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좀 힘들어. 민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졸대 나 알아.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 성격이라는 거. 근데 지금은 말해야 해. 너 한국으로 와야 돼. 나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여기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의들이 있어. 나와 함께 일하는 의료진들이야. 내 치료를 도와줄 수 있어. 나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민지, 난 진짜 정밀한 치료가 필요해. 침 놓고 한약 먹는 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이졸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이 뒤처졌다고? 우리 병원이 로봇 수술을 선도하는 거 알아? 우리 의사들 대부분 미국, 유럽에서 교육받고 왔어. 한국의 암치료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야. 한국 의료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너 전혀 몰랐어? 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몰랐던 거야. 관심도 없었겠지. 그녀가 덧붙였어요. 근데 지금 내겐 선택지가 없어. 마지막 기회야. 그냥 한번 와서 확인해봐. 지금 내가 잃을 게 뭐 있어? 민지의 말이 맞았어요. 나는 이제 잃을 게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면 뭐가 될까? 정말 한국이 날 살릴 수 있을까? 사실 그때까지도 믿음이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독일 의사들은 이미 포기했잖아요. 이대로 가면 난 정말 곧 죽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한 번쯤 가볼 만하지 않을까? 나도 살고 싶어. 비행기는 부드럽게 진동했어요. 창밖으로 새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졌죠. 아래 세상은 작아 보였어요. 나는 작게 몸을 웅크렸어요. 비행기에서 받은 담요를 꼭 끌어안았지만 몸 깊숙이 스며든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덜덜 떨며 잠을 자려 했지만 잘 수가 없었어요. 몸이 너무 약해져서 체온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죠. 뭔가 느껴야 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희망이라든가 기대감이라든가 혹은 안도감 같은 거. 그런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피로감만 가득했어요. 이거 잘못된 선택 아닐까? 괜한 희망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비행기는 날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도 없었죠.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했을 때 공항의 밝은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내가 모르는 언어가 빠르게 오갔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였고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몸은 덜덜 떨리고 낯선 환경에 겁이 났어요. 잘못 온 거야.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이졸대. 고개를 돌리자 민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민지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자신감 있고 날카롭고 에너지가 넘쳤죠. 반면에 나는 유령 같았어요. 민지가 내 앞에 멈춰 서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 진짜 못생겨졌다. 나는 힘없이 웃었어요. 그래 뭐 고마워 민지. 그녀는 날 안아주고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지를 만나자 안도감에 몸이 스르르 녹았어요. 일단 병원 가자. 희망을 갖고 싶어졌어요.
그건 위험한 감정이었어요. 몇 달 동안 저는 죽음을 준비했어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였고 기대하는 걸 멈췄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살 수도 있다고요?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또 한 번 실망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럴수록 점점 살고 싶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추가 검사를 받았어요. 피검사, CT스캔, MRI, 또 다른 혈액 검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독일에서는 의사들이 늘 바빴어요. 환자 하나하나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의사들은 저라는 환자 하나를 위해 회의를 열었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과 최신 장비, 의사들의 실력은 정말 놀랄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점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눈을 맞추고 천천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줬어요. 그 친절함이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곧 그게 진짜 의료진의 배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민지와 함께 의사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힘을 꽉 주고 의자 팔걸이를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민지가 물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만약 암이 더 심각한 상태라는 진단이라면, 만약 희망을 가졌다가 더 큰 절망을 하게 된다면 너무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그때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졸데 씨. 저는 정말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제 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팔걸이를 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신장질환이 심각한 건 맞지만 암은 아닙니다. 잘못된 진단이었어요. 잘못된 진단? 몇 달 동안 저는 죽음을 준비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희망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다고요? 민지가 옆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봐, 내가 뭐랬어?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나는 이제 정말 살 수 있어. 민지와 저는 꼭 껴안았어요. 내가 뭐랬어? 병원을 퇴원하는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신장질환이 있었고 치료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변했어요. 몇 달 동안 저는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 기회가 주어졌어요. 민지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어디 가고 싶어?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일단 병원에 다시 가고 싶어. 그녀가 눈을 깜빡였어요. 왜? 이제 막 나왔는데 빼먹은 게 있어. 인사해야지. 저를 치료해준 의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고 그는 반갑게 미소 지었어요. 이졸데 씨 퇴원 축하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팀 모두가 도운 거예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믿어줘서 고맙다. 처음에 한국의 의료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떠올라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국 의료를 믿었다기보다는 한국 의료가 저를 살려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서로를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진짜 좋은 의료란 환자를 수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돌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퇴원한 날 저녁, 민지가 저를 작은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너 한국 음식 제대로 못 먹어봤지?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한식을 맛보게 해줄게. 테이블에 삼겹살이 올려졌어요. 노릇노릇 구워지는 고기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민지가 상추에 삼겹살을 싸서 건넸어요. 먹어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삼겹살이 처음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입안에서 풍미가 퍼졌어요. 짭조름하고 고소하고 따뜻한 맛.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와, 진짜 맛있다. 민지가 활짝 웃었어요. 그렇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행복을 느꼈어요.
며칠 후 저는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갔어요. 공항 게이트 앞에서 민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살아야지.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민지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몸 잘 챙겨. 그리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언제든 다시 와.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꼭 다시 올게.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 저는 아무 기대 없이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떠날 때는 모든 걸 얻어서 떠났습니다. 건강, 희망, 그리고 소중한 친구까지. 이곳에서 저는 배웠어요. 논리와 과학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사람의 온기가 더 큰 기적을 만든다는 걸. 그리고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걸.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으니까. 여러분은 독일 간호사의 이야기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일상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희망을 놓지 않는 새로운 행복을 찾는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